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 출연자 6명이 나오고 여자 출연자 6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서 어, 그 하루 동안 데이트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A라는 남성 혹은 여성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이제 다른 남성 혹은 여성이랑 데이트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 그 보다 보니까 추천 시스템인 것 같아갖고 제가 예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출연자가 편의상 제가 이제 남자 출연자를 이제 컬럼에 그러니까 영식, 영철, 영호, 강수, 상철, 영수 이렇게 있고 로우에는 이제 여성 출연자 옥순, 연자, 정숙, 영숙, 순자, 현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출연자들의 본명은 아니고 거기 약간 뭐 가명 같은 거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그 1기 옥순이 따로 있고 2기 옥순도 따로 있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 이제 숫자들은 옥순과 이제 영식이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이제 했을 때 뭔가 이제 뭐 평점을 매길 수는 없으나 그냥 제가 내 맘대로 데이트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이제 궁합이 좀 이제 좋고 이제 데이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됐다. 그렇게 하면 이제 5점 근처로 레이팅이 매겨지고 만나봤는데 별로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0점이나 1점 근처로 레이팅이 매겨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옥순이랑 이제 영식이랑 만났는데 3.9 정도 이제 나왔고 여기는 뭐 4.1 정도 이제 나왔고 여기는 이제 만난 적이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데이터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 주소를 좀 바꿔야 되겠네. 이게 아니지. 준비를 너무 안 했는데. 음, 여기 가면 여기 추천 시스템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 데이터에 어, 라를 누르고 주소를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같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제가 저 혼자 상상하면서 그냥 컨셉을 하나 짰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요렇게 3x3 매트릭스 있죠. 요만큼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넌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 그 궁합을 맞추면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안 맞아 잘 서로. 그래서 그 다시 이제 또 요 부분은 잘 안 맞고 요 부분은 잘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락 매트릭스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음, 요렇게 선을 그어갖고, 얘네들끼리는 이제 성격이 잘 맞고, 여기하고는 이제 성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세모세모끼리는 또 성격이 잘 맞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혼자 상상을 하면서 설정을 했는데, 그, 제가 그저께 MBTI 테스트를 드디어 했습니다. 어, 하도 하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어, 그냥 이제
길게 안 말하고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했어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어디 이제 시험장 끌려가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됐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지 모르고 되게 이제 힘들게만 풀고 그거 한 1시간 반 동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검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막 그거를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성향이랑 어떤 성향이랑 잘 맞고 어떤 성향은 상극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제 내향적인 성향이랑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 내향을 I라고 하고 외향적인 걸 이제 E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I 성향도 갖고 있고 E 성향도 그냥 갖고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뭐 둘의 합이 이제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옥순, 영자, 정수 뭐 이거는 MBTI가 그냥 I로 시작하는 내향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영식, 영철, 영호 있죠. 여기도 이제 I예요. 그다음에 강수, 상철, 영수는 E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E예요. 그래갖고 I하고 E가 만나면 막 기가 빨려가지고 막 상관이 별로 안 좋아. E는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거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얘네들끼리 성격이 잘 맞고, 요 그룹끼리 성격이 잘 맞는데, 그 이유가 그냥 뭐 하나는 I로 시작하고 하나는 E로 시작한다고 내가 그냥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뭐 반대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옥수는 연자 정수, 그러니까 여기가 I가 아니고 E여도 뭐 상관없겠죠. 다른 것도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데이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영자하고 영철이 만나면은 영자 영철 맞지? 영자하고 이제 영철이 만나면은 궁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알 수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 영자한테 영철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금 영자가 안 만난 사람은 영철이랑 상철이 있는데 상철보다는 내가 이거 추천 시스템 분석을 해보니까 너 영철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난에 있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론하냐? 그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처음에 이제 좀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머릿속으로 추론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옥순이랑 영호가 어딨냐? 옥순이 이제 영호를 만나면 잘 맞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설정상 여기는 이제 잘 맞는 그룹이니까 옥순이랑 영호가 이제 만나면은 둘 다 이제 I 성향이니까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얼마나 잘 맞냐? 옥순이 이제 비슷한 영호하고 비슷한 영식이랑 만났을 때 3.9가 나왔고 영철이랑 만났을 때 4.1 정도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평균 정도면 4.0 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정숙이랑 영식의 조합은 정숙이랑 영식도 잘 맞는 그룹이네. 둘 다 I 성향이니까 잘 맞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되게 높아. 4.9. 이거는 이제 나올 수 거의 이제 이 기수 최고의 궁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정숙이라는 분이 되게 특이해요. 보니까 이 영철이랑 만났어도 이제 4.9고 영우랑 만났어도 이제 4.7. 이제 거의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을 보여줬는데 원래 이제 또 잘 궁합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이제 상철분이나 이제 영수분이랑 만났을 때도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안 맞기는 해. 안 맞기는 하는데 서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최악의 경우 0.2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를 봤을 때 정숙이라는 사람이 그냥 웬만하면 남자 출연자랑 궁합이 좀 좋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높죠. 그래서 정숙이랑 영식이랑 조합을 딱 하면은 4.0 근처가 나올 것 같지 않고 왠지 이제 이거의 평균 4.9하고 4.7의 평균에 4.8 정도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 이유는 일단 둘 다 아이 성향이니까 어느 정도 잘 맞아. 거기다 플러스 정숙이라는 이제 여자 출연자는 대부분 남성 그 출연자들이랑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이제 한 4.8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현숙이라는 이제 여성 출연자가 또 이제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숙이랑 반대예요. 이거는 궁합이 원래 맞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현숙이나 이제 상철, 형숙이나 이제 영수는 이제 둘 다 이성향이기 때문에 4.0 정도 이제 찍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3.5 정도면은 아예 안 맞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2.5를 넘으니까 궁합이 맞는 편인데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랑도 이제 안 맞는 사람 뭐 0.2나 뭐 0.3이나 이렇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현숙이랑 만약에 영식이랑 좀 조합이 되면은 일단 뭐 요거 두 개의 평균 정도에 2.5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강수라면 더 좋았겠다. 강수로 하게 되면은 뭐 3.45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잘 맞는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이제 쉽게 좀 그 궁합이 이게 높게 잘 나오는 타입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이 그 출연자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 무난하고 요것도 이제 출연자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죠. 넌 값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추론을 하고 싶어요. 이제 식을 만들어 갖고 뭔가 추론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돌린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게 사실 I라는 성향이랑 E라는 성향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지금 박혀 있고, 이 두 사람이 같은 I면은 좀 잘 나올 것 같고 같은 E면은 잘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숫자를 맞추는 거잖아. 평균을 보고. 그래서 그 가정을 좀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임의로 이제 두 가지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I 성향을 나타내는 숫자고 하나는 E 성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이 두 가지 숫자로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장 이제 MBTI로만 우리가 100%다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보단 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예제에서는 다 필요 없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옥순 같은 경우는 옥순이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에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I 성향이 1.9, 그 다음에 E 성향은 빵이에요. 없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영식 같은 경우에는 영식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 얘도 I네. I 성향이 얘는 2.0이고 E 성향이 0.1이에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이런 숫자를 그냥 매기겠다는데, 현숙의 성향도 I 성향이 현숙. 현숙은 이제 I 성향이 없고, 여기는 이제 또 E 성향이 1.5네요. 그러니까 이거 현숙은 E 성향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그리고 I 성향은 아예 없고. 그쵸? 그럼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순이랑 영시, 그러니까 요 두 명 있잖아요. 요 두 명의 궁합을 내가 대략적으로 맞추고 싶으면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의 이 특징 벡터 있죠. 요거를 하나 선언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A1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옥순의 특징 벡터예요. 그러니까 뭐 1.9하고 0 이렇게 그냥 내가 숫자로 코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B1은 영식의 특징 벡터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옥순의 성향이랑 영식의 이제 성향을 볼 때 얘네들끼리 일치하면 I 성향이 일치하면은 궁합이 잘 맞고, 얘네들끼리 또 일치하면 또 궁합이 잘 맞죠. 그렇죠? 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궁합을 숫자화 할 거냐라는 건데, 요렇게 할 겁니다. 이 아이디어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냥 그 추천 시스템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숙이라는 벡터의 영숙 성향 1.9하고 0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옥순인데 잠깐만. 그 다음에는 영식. 영식은 이제 2하고 0.1이네. 그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하고 얘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요. 3.8이지. 맞아? 맞죠? 얘하고 얘하고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하면은 0이죠. 이거 두 개를 더해.
요 3.8이죠. 이게 궁합점수야. 그러면 그럼 옥순이랑 영식의 이제 궁합이 몇 점인지 볼까? 잠깐 위로 올라가서 3.9네. 그럴듯하네. 이거 때려 맞춘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영식이 이제 여기 1.9의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아니 옥순이 1.9의 I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영식의 성향이 이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되게 이제 작은 값을 갖고 여기가 완전 뭐 2.5 이런 이 성향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얼마지? 거의 빵. 얘하고 곱하면 얼마지? 거의 빵이죠. 아니 그냥 빵이네 이거. 그렇죠? 얘하고는 평점 점수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이 일치하는 것끼리 그러니까 여기에 높은 여기에 높은 값이 같이 있으면은 곱해가지고 큰 값이 되고 여기에 이제 낮은 값이 있거나 한쪽이 이제 낮은 값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케이스의 현장에서는 옥순이랑 이제 영식의 둘 다 이제 뭐 I 성향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이제 이 성향일 때만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고 궁합 점수가 구조상 한쪽은 I가 강하고 한쪽은 E가 약해. 그리고 반대 그 상대방은 반대 특성을 갖고 있으면은 궁합이 안 좋게 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게 지금 옥슨에 대한 성향이고 얘는 영식에 대한 성향이잖아.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곱해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 이거를 이렇게 하면 3.8. 이게 궁합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수식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옥순의 I 성향, 그 다음에 영식의 I 성향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옥순의 이 성향이랑 영식의 이 성향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대략 옥순과 영식의 이제 궁합이랑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적합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미 관측한 데이터예요. 그래갖고 트루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이제 트루 값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이 옥순의 I 성향이나 옥순의 E 성향 이 두 가지 특징 벡터를 우리가 되게 그럴듯한 숫자로 잘 맞추기만 하면은 이 두 벡터를 가지고 그냥 요 수식에 따라 가지고 누구와의 궁합도 맞출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현숙이랑 영식의 궁합이 궁금하다. 현숙이랑 영식은 관측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숙이랑 영식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보니까 딱 만나도 안 맞을 것 같죠. 이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추천 시스템에 있는 어떤 특징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영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징을 이렇게 이미 뽑아놨어요. 이거는 영식인데. 영식. 그쵸? 그 다음에 현숙은 우리 여섯 번째 관측치니까 얘가 이제 A1이었으니까 얘는 A6으로 그냥 잡도록 합시다. A6은 이성향이 강한 거 같네. 이성향이 강한데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그렇게 또 이성향이 강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얘는 이끼리도 사실 잘 안 맞았잖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이성향이 너무 강하면은 이끼리는 엄청 잘 맞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이성향도 그냥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갖고 I는 아예 빵으로 잡고 E는 1.5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A6이랑 이제 B1을 곱한 다음에 엘리멘트 와이즈를 곱하고 썸을 하면은 평점이 이제 1.15 0.15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측 값이 되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측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현숙의 I 성향이랑 아니 현숙의 성향이랑 영식의 성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추론만 잘 한다면 그 숫자가 합리적이기만 한다면은 이 궁합이 잘 맞을 거라는 거죠. 궁합에 대한 예측이 이제 잘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 있죠.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과정이 사실은 내적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A1이라는 벡터하고 이거는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 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A하고 뭐 B에 이렇게 내적하면은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되죠. 근데 A라는 거를 내가 이제 뭐 그냥 요거는 길이가 2인 임의의 벡터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그냥 컬럼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B는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B는 뭐가 되지?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결국에 A1이랑 B1의 이제 썸은 그 요거 두 개 A1이란 벡터하고 B1이라는 컬럼 벡터에 내적을 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B를 이제 계산한 것과 이제 숫자가 똑같이 됩니다.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트루 값이 0.15인데 파이썬이 이제 좀 부정확하게 계산해서 끝에 이제 이 끝에 2가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A1A라는 이제 벡터는 어떤 출연자의 특성 벡터잖아. 그 A2도 만들고 3도 만들고 이제 그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저장을 해놔요. A1부터. 그러니까 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여성 출연자의 특징을 나타낸 거인데 그냥 제가 이거 설정한 게 이쪽 값이 크죠. 이쪽 값이 크니까 이건 I 성향, 그렇죠? 이 뒤에 이제 A4, A5, A6는 여기에 있는 값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향으로 그냥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 벡터를 이 숫자가 내가 찍긴 찍었지만 이게 이제 잘 찍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A라는 매트리스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9하고 0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는 첫 번째 여성 출연자의 특징 벡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두 번째 여성 출연자의 특징 벡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A라는 매트리스는 2 곱하기 6 매트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마찬가지 논리로 B라는 그 매트릭스도 만들 건데 첫 번째 컬럼은 첫 번째 남성 출연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 컬럼은 두 번째 남성 출연자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딱 보니까 그냥 뭐 여기 있는 값 있죠? 여기 있는 값이 더 크니까 I 성향.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 있는 값이 크니까 E 성향. 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그 A를 만들 때 약간 이제 트릭을 줬는데 여기는 그 2.5하고 1 그러니까 I2를 제가 둘 다 꽤 높은 값으로 설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3번 출연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남성 출연자들이랑 궁합이 잘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남성 출연자의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크게 설정을 하면은 왠지 그 남성 출연자 그러니까 I 성향이랑도 어느 정도는 맞고 이 성향이랑 완전 잘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 값에 따라 가지고 그 특히 이제 좀 잘 맞는 출연자나 특히 좀 잘 안 맞는 출연자들을 이렇게 숫자로 조절할 수 있죠. 물론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갖고 I하고 E는 이게 뭐 총합이 꼭 일정해야 된다 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없다고 치면은 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I하고 E 성향을 둘 다 그렇게 높게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 궁합이 안 맞았거든. 그래갖고 E 성향도 내가 1.5라는 좀 낮은 값을 주고 I 성향도 한 0, 그냥 빵으로 줬네. 이거는 그렇죠? 빵으로 줬습니다. 이제 A라는 애하고 이제 B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딱딱 만들었는데 A하고 B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그 남성이나 여성 출연자들의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그 각각 다 벡터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모아서 매트릭스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A 트랜스포즈 B를 계산하면은
A가 아까 디멘전이 2 곱하기 6이었죠. A 트랜스포즈는 그런 디멘전이 6 곱하기 2네. 그렇죠? B는 디멘전이 2 곱하기 6이니까 두 개로 곱하면 6 곱하기 6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의 결과가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출연자였죠. 첫 번째 여성 출연자와 첫 번째 남성 출연자가 만났을 때는 궁합이 3.8 그러니까 설정값에 따라서 3.8에 나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출연자와 두 번째 남성 출연자가 만났을 때 궁합이 3.82가 돼야 되는데 그 값이 이제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여성 출연자와 첫 번째 남성 출연자가 만났을 때 5.1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값이 이제 계산된 값이 여기 있죠. 5.1은 이제 뭐 나올 수는 없겠지. 이거 우리가 제일 높아봤자 뭐 4점 얼마였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낮춰줘야 되는 값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 우리가 잠깐만 할까? 통계학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A라는 통계학과는 그냥 저게 당연히 나와야 되고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쵸?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하는데 얘는 이제 컬럼 벡터니까 요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 있겠지. 그쵸? 길게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만들었지. B는 똑같이 만들었겠죠? 요거는 이제 됐고 A만 잘 상상해 보자. 그 A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냥 뭐 상상을 하면 여기 이제 A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여기 있는 이 두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A의 트랜스포즈에 B는 뭐가 되냐면은 A1의 트랜스포즈, A2의 트랜스포즈, A6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B1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얘를 계산하면은 이 각각의 원소는 다 요거를 계산한 애들을 원소로 갖게 됩니다. 이거를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수직 전개를 그냥 결과만 보면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얘하고 똑같네.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아무튼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결국엔 궁합 매트리스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뭐하고 비슷하면 되냐면은 뭐야 왜 없어? 이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하고 이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하고 그냥 비슷하면 돼요. 간측되지 않은 건 어떡하냐? 간측되지 않은 건 빼야지 뭐. 간측되는 것만 이제 비슷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8이랑 3.9랑 비슷해야 돼. 4.01은 4.5에 좀 더 붙어야 돼. 그 다음에 3.61은 4.1에 좀 더 붙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들을 잘 뽑아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붙이다 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도 그냥 자동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모형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A 트랜스포즈 B 플러스 이제 오차가 있겠지 약간의 이 오차를 하면은 대충 이제 궁합 매트릭스가 이제 된다. 이러한 전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매트릭스 있죠. 이 매트릭스 중에서
어떤 값은 우리가 관측을 했고 어떤 값은 관측하지 못했잖아. 그럼 이제 모형을 세우려면 이제 관측하지 못한 값은 모형을 쓸 수 없으니까 관측된 애만 뽑아갖고 이 숫자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측된 애들만 이제 좀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데이터 상태, 이 데이터 프레임 상태에서 우리가 적당한 변환을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순 영식이 만났을 때 3.9다. 그다음에 옥순 영철이 만났을 때 4.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값들만 이렇게 x1, x2 그러니까 첫 컬럼에 이제 여성 출연자 이름을 쓰고 두 번째 컬럼에 남성 출연자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합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관측된 이제 자료들이 총 24개가 있는데 이 24개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 상태에서는 난값이 없어지게 되니까 좀 더 컴퓨터가 처리하기 편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토치 세팅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x1이랑 x2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y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옥순이랑 영식이 딱 들어왔어. 그럼 궁합 얼마야? 그 다음에 옥순이랑 영철이 들어왔어. 그럼 궁합이 얼마야?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옥순이랑 영식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정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원하드 인코딩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원하드 인코딩에 태웁니다. 이제 자, 매핑을 이렇게 잡아주고 옥수는 0이라고 하고 영자는 이제 1이라고 하고 정숙은 2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영식은 1이라고 하고 영철은 1이라고 하고 뭐라는 거야? 영식을 0으로 하고 영철을 1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x1, x2 그 다음에 y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익숙한 세팅대로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제 너무 이 시기의 흐름대로 너무 강의 노트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원래 그런 편인데 어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가 잘 안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X1이라는 애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X1은 여성 출연자들의 이름이었잖아. 근데 이게 얘라는 거는 이게 옥순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 요거를 여기에는 X1을 제가 이렇게 바꾼 건데 옥순 그 다음에 옥순 다음에 누구야? 옥순 4번 나오고 영자 4번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제가 그 로우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옥순 영자 그 다음에 또 이게 현숙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그리고 X2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출연자인데 뭐 이제 얘가 이제 요렇게 매칭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아무튼 X1이랑 X2는 이제 남자하고 여성 출연자의 이름인데 이거를 원하는 인코딩의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 각각 이제 n by 6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n은 이제 그 매칭을 얼만큼 했는지 토탈 이제 매칭 수이고 6은 이제 그 출연자의 수가 되겠지.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x1이랑 y, x2를 이제 딱 던져줬을 때 컴퓨터가 뭐를 뱉어내면 돼요? y를 뱉어내면 되죠. 요 구조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y햇을 구하려면은 x1이라는 애하고 x2라는 애가 이제 6차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영숙이 봐봐 얘가 이제 영숙인데 요 부분이 계속 영숙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얘가 영숙을 의미하는 벡터지. 그쵸? 얘가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 I 성향, 이 성향. 이 두 숫자가 나와야 돼요. 뭐를 적당히 뭐를 해가지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를 적당히 해갖고 이 두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결국엔 모르겠는데 차원이 6인 벡터를 차원이 2인 벡터로 그냥 우리가 바꿔줘야 돼.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지? 리니어 트랜스폼 태우면 되지 그냥.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여기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만들어 가지고 에런이라는 거를 정의할 건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6을 2로 바꾸는 트랜스폼을 정의하고 싶어요. 2로 바꾸기 위한 그거는 I 성향이랑 E 성향이 있기 때문에 2로 하는 거고, 나는 이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두 가지 숫자로 나타내어진다고 믿어질 수가 없다. 나는 좀 더 많은 특징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더 많은 피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그렇죠? 원하는 만큼. 그리고 이거는 사실 리니어 트랜스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름이랑 I 성향, E 성향으로 하는 어떤 선형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선형관계가 있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는 이게 비선형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리니어 한번 태우고 렐루르치하고 또 리니어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러 번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우리가 태우면은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L2 얘는 뭐냐면은 그 남성 수령자들이 똑같이 이제 벡터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제 각각 정의한 다음에 그게 이거네. 내가 여기다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썼네요. 인풋 피처가 이제 6이고 아웃풋 피처가 2고 6인 이유는 출연자가 이제 6명이니까 2인 이유는 I 성향, E 성향 우리가 그냥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X1을 통과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를 의미하는지 몰라. 아직 얘를 뭐가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숫자가 우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X1은 여성 출연자잖아. 여기가 우리 I 성향이라고 E 성향이라고 판단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 세 명은 I 값이 크게 나와야 돼. 이 값은 작게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잘 맞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플립해갖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못 듣냐 이거. 못 듣지. 이거 어떻게 지우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 출연자들의 특징을 뽑아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요렇게 특징을 뽑아낸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옥순부터 현수까지의 성향들을 의미하는 벡터가 됩니다. 반대로 X2에다가 L2를 때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남성 출연자들의 특징을 뽑아내는 그 벡터가 이제 나온다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랜덤 놓고 때리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 지금은. 자, 그래 이제 몇 개의 관측치만 고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요것도 이제 문법을 좀 잘 알아야 돼가지고 일단 쉽게 갑시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 옥슨이랑 영식이 있고 이게 3.9라고 해요.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었네. 옥슨이랑 영철은 이제 4.1이라는 이제 궁합이 나왔으면 이것도 궁합이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었네. 그렇죠? 옥슨이랑 이제 강수가 이제 0.5이고 뭐 이런 게 됐다고 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면은 어 에런의 이제 x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쭉 옥순의 성향이 나오는데, 이게 요 숫자 있죠? 요 숫자가 옥순의 성향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 숫자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뽑읍시다 일단. 요거를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플러스 0.0이라는 숫자가 옥순의 성향이에요. 그렇죠? 영식의 성향은 뭐냐면은 에런의 L2에 x2에 1 0 미쳤구나. 요거죠, 요거.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이제 궁합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기로 했지?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곱하고 더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곱해.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를 더해. 이렇게 되죠.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3.9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지금은 택도 없지. 택도 없지만 이게 특징이 잘 뽑혔다면은 이 값이 점점 3.9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쵸? 지금은 이 값이지만 실제로는 3.9여야 되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옵저베이션, 두 번째 옥순이나 이제 영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값이 나왔는데 0.05라는 값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4.1이 돼야 되죠. 4.1이 되도록 뭐라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L1의 가중치하고 L2의 가중치를 잘 조정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Y를 구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포문에 돌려갖고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 연산에 조금 익숙하고 좀 문법이 익숙하면은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Y에서 요거하고 두 개를 일단 곱해. 그럼 엘리멘트 Y작에 이렇게 곱한 애들이 쭉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컬럼이나 두 번째 컬럼이나 더해갖고 여기다 어떤 숫자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두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도 첫 컬럼 두 컬럼으로 돼서 어떤 숫자를 만들고 이런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썸을 하면은 다 더하게 될 테니까 여기다가 축을 1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첫 두 컬럼을 더한 옵저베이션이 아까 0.0263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한 연산이 진행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얘가 y 해시 돼야 되고 얘하고 뭐하고 비슷해야 되냐면은 얘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y해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y해를 구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y에서 두 번째 값이랑 y의 두 번째 값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비슷해야 된다는 거잖아. 얘네들 지금은 택도 없지만 그렇죠? 이 값들이 이제 비슷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기 리니어를 태우기 때문에 값이 이론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평점은 평점이 아니고 궁합 점수는 0점부터 5점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레인지를 눌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봤는데 되게 무식하게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레인지가 0, 1 사이로 눌러지겠죠. 거기다가 그냥 곱하기 5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평점이 1에서 3점 사이다. 그럼 시그모이드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0과 2 사이로 레인지가 되겠죠. 거기다 1씩 더하면 1과 3으로 되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하나 들고 와가지고 y에서 계산을 하면은 일단 뭐 다 2.5점 근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선호도가 없고 다 이제 그냥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는 이제 로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로스는 당연히 y하고 y 해시 비슷할수록 로스가 이제 적어져야 되니까 그냥 MSE 로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이제 계산하니까 최초의 이제 적합값에 대한 로스는 3.3187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로스까지 세팅했으니까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적당한 옵티마이저 하나 만들어 갖고 F4마다 그냥 계속 돌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하는 세팅을 지금까지가 인트로였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그 다음에 그냥 그 이렇게 리니어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하나 정의해주고 요거를 이제 A라고 뭐 A1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는데 시그모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내가 여기 위에서 MSE 로스를 썼으니까 MSE 로스를 만들어주고 옵티마이저 내가 이거를 뭐 계속 수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는 없으니까 옵티마이저를 넣어줘갖고 아담으로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어디하고 어디에 있냐면은 L1이랑 L2에 있잖아. 그러니까 L1에 있는 파라미터하고 L2에 있는 파라미터를 같이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환신경망에서 썼던 그 요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L1에 있는 파라미터랑 L2에 있는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넘겨갖고 그냥 같이 묶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폭을 돌리기 전에 스텝 1, 2, 3, 4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자. 스텝 2, 3, 4는 똑같네요. 그렇죠? 스텝 뭐 로스를 구하고 미분하고 옵티마이저로 갱신해라. 요거는 이게 이 부분은 그냥 똑같고 스텝 1에 대한 부분만 달라지는데 L1에 이제 엑선을 통과시키면은 피처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성 출연자들에 대한 I 성향, E 성향의 벡터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피처예요. 그렇죠? 그리고 X2에 L2를 넣게 되면 또 피처 2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 출연자들의 I 성향, E 성향이 나타나 있는 벡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매칭 스코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두 개 성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피처 1이랑 피처 2랑 그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한 다음에 걔들의 이제 그 곱해서 나오는 값들 있죠. 벡터 형태로 튀어나올 건데 걔들이 이제 다 더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얘가 이제 매칭 스코어고 여기에다 이제 시그모이드를 태한 다음에 5를 곱하게 되면은 이 값이 0과 5 사이로 눌려 있게 되겠지. 그쵸? 이게 y 해시라고 칩시다. 그럼 됐네. y햇을 구하는 과정까지 서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y햇이랑 y랑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하고 미분하고 옵티마이저를 갱신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y햇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 y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럴듯하게 맞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 트루 값이 3.9인데 우리가 적합된 값은 3.9382라는 이제 값이 적합되어 있고 두 번째 옵저베이션 트루 값이 4.1인데 4.0624라는 이제 값이 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잘 안 맞는 케이스였네. 0.5 그러니까 그 만나갖고 이제 싸웠나 봐요. 그렇죠? 0.5라는 이제 그 궁합 점수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0.4665라는 이제 값으로 적합이 되었어요. 이제 적합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떠한 숫자들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여기에 이 요거는 x1에다가 l1을 태운 거니까 x1이 여성이었죠. 여성 출연자들의 이제 성향 점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이제 되게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값이 있으니까 요 이 두 번째 컬럼이 이제 I 성향 점수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컬럼이 뭐 I 두 번째 컬럼이 이제 2로 됐는데 얘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I 성향이 이게 두 번째에 몰려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반뚝 잘라갖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그 첫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값이 크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값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음, 우리 세 번째 여성 출연자와 여섯 번째 여성 출연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성 출연자 같은 경우는 잘 맞춰줬어, 되게. 웬만한 이제 남자들이랑 궁합이 좋았는데 여기 이제 둘 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인데 마이너스 0.87밖에 안 돼.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근데 여기도 두 번째 컬럼도 보니까 0.29, 0.65였는데 여기는 1.2구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컬럼도 값이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는 요런 숫자를 갖고 있다면 뒤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어떤 숫자가 이제 매칭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높은 평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숫자를 보면 상상이 되죠. 요 분도 이제 특이한 분이었는데 요 분이 이제 잘 안 맞았어. 그쵸? 맨 마지막 분은.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 봐도 여기 밑에 있는 세 그룹을 봐도 여기는 1, 0. 이것도 거의 1이네. 이거는 1.1, 그 다음에 얘는 근데 0.68밖에 안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뭐 0.5나 0.8 정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1.2나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되게 네거티브 하겠지. 그쵸? 그래서 마지막 출연자는 이제 잘 이제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숫자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정숙은 좀 대체로 다른 남성들이랑 궁합이 좋은 출연자였고 현숙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한 가중티가 이 그 학습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얘를 이제 패스트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컴퓨터가 더 이해하고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다라고 제가 거의 첫 시간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시간쯤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네트워크 구조를 짜다 보면은 요게 이제 훨씬 유리한 컴퓨터가 처리하기 훨씬 유리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DLS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배치 사이즈는 두 개로 하고 왜냐면 옵저베이션이 우리 24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제가 토익 example로 만들어서 배치를 그냥 두 개만 해도 꽤 이제 많은 비율로 배치가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4개 중에서 없는 데이터를 쪼개갖고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24개 중에 두 개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밸리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DLS를 만들고 DLS
잘못됐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음,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셔플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겠네요. 런 오브젝트를 생각하는데 DLS를 당연히 놓고 이제 만들 거고, 여기 피처가 일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두 개의 숫자로 뜯고 싶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당연히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예제에서는 이 숫자를 키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Y의 레인지를 이제 0부터 5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0번의 에폭 동안 0.05의 학습률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1보다는 좀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걸 몇 번 다시 좀 어,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정값이 나우도로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학습이 좀 괜찮게 된 거죠. 그러니까 0.38로 마무리되었으니까 밸리데이션 로스가 좀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좀 하게 되면은 자, 적합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x1이랑 x2의 값이 이제 원하는 인코딩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어떤 출연자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죠. 6번이랑 2번이 뭐야 이제 누군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true y는 3.5였어. 근데 여기에 있는 예측된 값은 3.59가 되고, 이게 두 개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배치를 두 개만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 2로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3.7인데 4.5가 나오고, 그렇죠? 좀 잘 안 맞는 케이스도 보고 싶은데, 잘 안 맞는 케이스에 대한 적합 결과. 이거 계속 똑같은 게 나오나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넣어봅시다. 그냥 하나 넣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옥순 같은 경우는 영식이랑 그 다음에 영철이랑 영호랑 이렇게 그 매칭을 했을 때 궁합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1에다가 이제 옥순을 이렇게 쭉 넣어주고, x2는 영식부터 영수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처음 세 명이랑, 그러니까 그 영식, 영철, 영호, 그러니까 같은 아이성한끼리는 잘 맞는다고 하고,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이성한끼리는 잘 안 맞는다고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학습이 그 상식적인 그 수준으로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순이 영식이랑 만났을 때 이 실제 만난 적이 있네. 실제 만난 적이 있는데 3.9가 나왔습니다. 근데 3.88로 예측했으니까 괜찮죠. 영철이랑도 만난 적이 있네. 근데 이제 4.0이 이제 나왔어요. 실제는 이제 4.0으로 예측됐는데 시점은 4.1. 여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왠지 3.9일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강수하고 상철이랑은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0.5, 0.3 근처로 이제 잘 적합이 되었고, 여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아마 만난다면 0.41 정도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옥수는 이제 이렇게 궁합을 맞출 수가 있었고, 꽤 이제 상식적인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숙이 좀 다른 남성들이랑 궁합 자체가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케이스도 한번 어떨지 궁금하죠. 그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랑 영식, 그다음 정숙이랑 영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예측 값을 이제 살펴보면은 대체로 높게 나오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이랑도 1근처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좀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비교를 해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이토치로 요거를 구현했고, 그다음 두 번째 패스트 AI를 했는데, 패스트 AI에는 이제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러너 오브젝트 하는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구조를 찍어보니까 얘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짜는지 알 것 같은데 얘는 뭘로 짠 거야? 라고 이제 뜯어보니까 똑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그냥 똑같이 하려고 일부러 맞췄습니다. 이 구조를 뜯어보고, 자, 여기에서 인베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베딩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순환신경망에서 뭐 플러스 뭐라 그랬지? 원하드 인코딩 플러스 리니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원하드 인코딩에 리니어를 각각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 대신에 인베딩을 했다는 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인베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 2라고 이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바이어스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7, 2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포워드를 살펴보니까 포워드라는 거는 이 러너의,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X해갖고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Y햇을 구하는 가정을 수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X에 이제 뭐 그 첫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은 각각 이제 유저하고 아이템, 여기는 이제 남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우리는 이제 이런 세팅으로 돼 있지.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이제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대충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썸 해가지고 축을 1로 하면은 그 내적한 애들의 이제 그 각각 궁합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요게 이제 결과로 놓고, 우리랑 또 다른 점은 그 바이어스를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성 출연자나 남성 출연자가 그냥 매력이 많아갖고 사람들이랑 궁합이 이제 다 좋거나 모든 사람이 선호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추천 시스템 세팅으로 다시 돌리면은 어떤 유저는 되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다 이제 평점을 낮게 주고, 어떤 아이템은 되게 또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서 모든 유저들이 다 평점을 높게 주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바이어스를 고려하기 위한 텀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이어스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 점 모형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점 모형일 때 이제 그 패스트 AI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현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살펴본 커피 홍차 그 세팅을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이제 요만큼 있고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홍차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레이팅이 되어 있는데, 아이템 네임이라는 건 제가 이제 구분을 위한 거고, 15번째 아이템은 그냥 홍차다, 이렇게 이제 그냥 설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제가 임의로 넣었고요. 총 이제 1000개의 간 측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자료였냐면은,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처음에 50명의 유저는 커피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커피에 대한 평점이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 50명에 대한 유저는 커피를 싫어하고 홍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평점은 낮고, 뒤에 이제 가면은 이 홍차에 대한 평점이 이제 높은 이러한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되게 이제 I 성향, E 성향인데 여기는 커피하고 홍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게 원래 있는데, 그냥 모형을 생각할 때 바이어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은 유저 1의 취향이랑 아이템 1의 특징 같은 거를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유저 1의 취향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정도, 홍차를 좋아하는 정도로 그냥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타내진다고 치면은. 그다음에 아이템 1은 뭐 커피의 특징, 홍차의 특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커피이기도 하고 홍차이기도 하고 뭐 반반 섞었다 그런 음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의 성향이 영화 같은 게 이게 멜로이기도 하고 액션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이게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성향으로 특징이 이제 구분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저 1이 아이템 1을 좋아한다는 말은 이거 두 개를 얘네들끼리 곱하고 얘네들끼리 숫자를 곱해갖고, 이 숫자를 곱해갖고 나온 값들을 다 더해갖고 그 값이 이제 높으면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식으로 쓰면 이제 요렇죠. 유저 1의 취향과 아이템 1의 특징을 이제 내적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를 곱하고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의미가 되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돌렸던 코드니까 쭉 적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1이 아이템이 제가 20개로 설정했는데, 아이템 9하고 10은 커피고 11, 12는 홍차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예측값을 보니까 얘는 이제 커피는 좋아하는데 홍차는 싫어한대.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요 세팅으로 추천 시스템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거의 이 세팅으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이제 X가 있고 Y,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인덱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인덱스가 좀 있고, 이게 맞냐 아니냐 이제 요거를 따지는 건데, 내가 이제 요렇게 이제 단순한 구조가 아니어도 데이터셋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대부분이 되어 있을 테고, 저는 단순하게 특징 벡터를 만들 때 리니어를 한 번만 딱 태우고 특징도 두 개만 뽑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 선형 모형인 거잖아.
이제 거기에서 베리에이션을 좀 줄 수가 있겠죠. 뭐 랠리로 태우고 노드도 확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해볼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마음이고 그거 말고도 뭐 되게 이제 천재적인 어떠한 뭐 페널티를 넣는다든가 이런 아키텍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모델을 이제 세우는 세팅을 요구하고 동일합니다. 아, 아까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